안녕하십니까. 한국어방송의 김대영입니다. 네, 한국어신문 송태현입니다. 예, 아무래도 한국어신문이 이번에 그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글이 올라왔어요. 예. 내년 3월 9일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문재인 정권이 이제 물러나고 다른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어떤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건가, 이런 것에 관심이 크게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15면에 그 나경수 박사님, 이분은 이제 신학자시고 또 실제로 이제 목회도 하고 계시는데요. 이분께서는 정치면을 이렇게 쓰시면서 내년의 대통령은 두 가지가 검증돼야 된다,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첫 번째가 정책 검증이다. 네. 앞으로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정책이 정말 바른 정책을 갖고 있는가 하는 거죠. 능력을 이제 그렇죠. 뭐 준비가 돼야 되죠. 공부가 안 되면 안 되는, 공부를 얼마나 했는가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한가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도덕성 검증이라고 이분은 말하고 있어요. 도덕성 검증은 잘못 산 사람은 대통령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 산 사람은, 그러니까 잘못 살았으면 스스로 알아서 나는 대통령 할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검증해서 두 가지를 봐서 그 점수가 높은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된다. 나는 나경수 박사님은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정책 검증에는 사실 크게 이제 두 가지거든요. 정치는. 우리는 나라는 아직은 뭐 진보와 보수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진보는 민주당, 보수는 공화당,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진보에서는 평등을 더 강조하고요, 보수는 자유를 강조하잖아요. 자유시장 경제를 강조하잖아요. 이거는 두 개가 다른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것이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탕과 커피가 있어야 제대로 된 맛이 나듯이 이것도 민주와 공화, 진보와 보수가 있어야 제대로 된 국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무조건 진보다, 나는 보수할 것이 아니라 그 국가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가를 보고, 진보가 필요하면, 그러니까 평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평등 쪽에 표를 던져야 되고, 그다음 자유시장 경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더 긴급하다고 생각하면 그쪽 우파죠. 우파 쪽에, 보수 쪽에 표를 던져야 된다. 그것이 정책에 대한 검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백선님, 지금의 때 우리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금의 때는 어느 방향성으로 좀 치중해야 되는데, 참 이제 어려운 문제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는 산업화라든가 그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사실 박정희 대통령을 보면, 그분 유신 정권 안 좋아합니다. 그거는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흠도 많지만 산업화는 굉장한 능력을 발휘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좋은 지도자였다, 산업화로 본다면.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시장 경제, 자유시장 경제가 100% 안 했지만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보수 정권을 이렇게 세워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빈부격차가 심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보 대통령을 세워서 나눠 분배하는 그런 정책을 세웠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자유시장 경제를 계속 펼쳐버리면 돈 많은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돈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럼 이제 빈부격차가 심해지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국가가 개입을 해서 이제 그걸 세금으로 나눠주는 정책이 이제 진보 정책인데, 사실 이제 민주당 지금 문재인 정부는 진보 지금의 정책이 그렇죠. 나눠주는 정책을 했었죠. 많은 실패도 했었지만 노력을 한 거죠. 그렇게 지금은 이제 어떤 정권을 세워야 될 것인가 고민스럽습니다.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권을 세워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를 자유시장 경제를 주장하는 국힘당이 정말로 제대로 된 보수냐, 이 질문에 저는 걸리는 것이고, 민주당은 평등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갖고 있냐, 이것도 걸리는 거예요. 이 둘 다가 지금 제가 볼 때는, 대표님 질문에 답을 하자면 제 개인적으로는 둘 다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진보인지 보수인지를 몰라요. 오직 제 눈에 어떻게 보이냐면 국회의원 되겠다고 하는 것,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것에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국민의 마음을 사서 돈 10만 원씩 나눠주고
얼마 나눠줘서 하겠다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상추밭에 똥 넣는 예. 그렇게 보이는 거지 이들이 정책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하여튼 나경수 이 박사께서는 좌파 우파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참고로 전부로 설명했습니다만은 좌파 우파는 이제 그 프랑스 혁명 당시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보수,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진보, 그래서 좌파 우파가 되어져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이런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정책을 점검하자라고 지금 나경수 박사는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고요. 통일성을 또 강조를 하시네요. 이제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사회 그 진보 정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거를 같이 만들어 주자는 거죠. 통일성. 그것이 진보 정책이고, 그다음 개별성은 능력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도록 만들어 주자는 것이 보수 정책이고. 보수적인. 둘 다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돈을 열심히 벌었는데 다 뺏어다가 세금으로 거두다가 나눠줘 버리면 그것도 희망이 없어져 버린 것이고. 그리고 능력이 없는데 뭐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만은 몸이 안 좋다든가 또는 많이 배우지 못했다든가 또는 몸이 약하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만을 말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밥을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개별 뭡니까? 그들을 갖다 세워줄 수 있는 통일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두 개 정책을 놓고 과연 우리나라가 뭐가 필요한가 지금 현 시점에 이 결정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뭐 대표님도 이제 많이 배우셨고 저도 뭐 학교 다니면서 다닌 사람인데 우리가 그런 걸 주도해 나가야 되잖아요. 네. 또 교회도 그래야 되고. 근데 교회가 그런 면에서는 좀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많지요. 가르쳐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죠. 교회가 설교 시간에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가르치지 않고 그냥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불행합니다만은 모 지역은 뭐 진보, 모 지역은 보수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도 이제 진보 교회가 있고 보수 교회가 있고 목사님들이 그걸 잘못하고 있는 거죠. 뭐 다른 얘기일 수 있겠지만 대표님께서는 교회에서 목회자의 어떤 정치적인 발언, 예를 들어서 단에서 예배 시간에 정치적인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정치적 발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렇죠. 정치는 가르쳐야 된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66권이 정치, 경제, 사회문화, 예술, 체육 등이 그런 내용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교회가 그걸 가르쳐야 되죠. 무엇이 바른 정치인가? 진보가 뭐 보수가 뭔가? 뭘 지향하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 어떤 사람이 정치가가 돼야 되고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야 되죠. 이거를 정치적 발언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이 말한 거거든요. 정치적이다. 우리가 금지할 건 뭐냐면 누구를 찍어라. 어떤 당을 찍어라. 이것은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정치와 교회가 분리되어 있다는 정교 분리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근데 정교 분리 원칙을 우리 교회가 오해를 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오해했냐면 정치 발언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거는 정교 분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의 원래 정교 분리가 뭐냐면 정치가 교회를 간섭하지 마라, 탄압하지 마라는 뜻인 거거든요. 반대로 종교는 그렇죠. 바른 정치에 대해서 말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게 정교 분리예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정교 분리인 거예요. 거기가 미국에서 나온 정교 분리고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정교 분리고 민주국가의 정교 분리가 그건데 우리나라는 누가 잘못 만들었는지 정치 말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말을 언급을 안 하게 하더라고요. 잘못됐어요. 성경 속에 보여지는 바른 정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저는 지향해야 된다는 주의거든요.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가 언급을 해야죠. 그걸. 그럼요. 아니 성경 보십시오. 구약에 보면 역사서가 12권입니다. 모세오경 빼고 12권에 중에 반절 첫 번째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6권이 그렇죠. 왕에 관한 거예요. 6권이 왕에 관한 거예요. 이게 이 소재가 왕입니다. 왕이 뭐예요? 정치 지도자잖아요. 네. 정치 지도자를 말하면서 정치를 말하지 않습니까? 뭘 말해요, 거기서? 우리가 지금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정치를 바르게 가르칠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가 목사님들이 공평하시기 때문에 공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당을 지향하거나 누구를 찍으라 말하면 안 돼요. 그것은 아주 잘못된 거고. 선을 넘는 거고. 잘못된 거고. 이것이 바르다. 예를 들면 전직하지 않은 사람은
대통령 돼서는 안 된다. 가르쳐야죠. 가르쳐야죠. 예, 그걸 정치적 발언이라고는 안 되죠. 네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이제 측면에서 우리가 예. 교회의 어떤 예. 정치적인 예.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목사님이 또 한 것은 한 가지가 이제 도덕검증. 도덕성이죠.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지요. 기본이죠. 예, 뭐 이번에 잘못된 삶을 산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대통령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대표님 정치적인 섹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모든 부분에서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질이 도덕성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번에 우리 대표님께서도 이낙연 그 총리 포럼 때 네. 질문하셨잖아요. 국가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체육, 종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그 모든 섹션의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은 도덕적이에요. 기본적인 그렇죠. 물론 100점은 맞을 수 없지만 그래도 기본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투기를 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다든지 고의적으로 탈세를 했다든지 뭐 이런 분들이 지도자가 되면 되겠어요. 그걸. 네, 또 이런 변명을 하더라고요. 인물이 없어서 어느 정도의 흠은 묻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저는 합리화라고 봅니다. 인물 많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지 않아도 자기들이 나서지 않아도 자기들이 나서기 때문에 그 훌륭한 분들이 감춰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책과 도덕성 두 가지 이제 분야 요소 중에 우위를 둔다면 도덕성이 있거든요. 개인적인 좀 능력이 좀 부족해도 도덕성이 없어서 탁월한 행정적인 능력이나 정책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살인 의욕을 갖는 것보다는 다소 좀 더디 가더라도 예. 도덕성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게 더 장기적으로는 국가나 어떤 사회나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대통령의 이야기니까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돕는 스태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스태프들이 훌륭한 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은 좀 부족해도 참모들을 잘 쓰면 됩니다. 그때 인사가 많아요. 그렇죠. 대표님. 그러니까 그러면 되는데 도덕성은 누가 해줄 수가 없잖아요. 원래부터 잘못 삐뚤어진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대통령이 하면서 5년 동안 고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전에 이제 섹션에서 말씀하신 대로 임당이라는 인물을 네. 언급을 하시면서 예. 가정교육을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예. 가르침을 통해서 잘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가 결과를 보니까 굉장히 훌륭했거든요. 예, 예. 그런 취지에서 이 도덕성도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예, 그런 두 가지가 갖춰지면 좋겠지만, 뭐 정책에 관한 검증이 돼야 되겠지만, 도덕성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큰 비전만 가지고 있으면 스태프들을 잘 사용하면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번에도 그런 분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정말 바라고 소망해 보겠습니다. 예. 네, 오늘 또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지도자를 우리가 대통령으로 선택할 것인가. 예. 정책적인 면과 도덕적인 면. 예. 그러한 인물이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또 우리 대한민국이 은혜 가운데 잘 또 세워지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